하룻밤만 신세 좀 질게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올해 72, 백영수는 이제 별다른 재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잘 닦아둔 그릇에 밥 한 공기 담아 간단히 아침을 때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죠. 10년 전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고요. 오늘도 비가 오네. 잿빛 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찬장에서 고혈압 약을 꺼내 챙겨 먹고 빗소리를 배경 삼아 신문을 펼쳤어요.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이었죠. 저녁이 되자 비는 점점 거세졌고 영수는 창문이 잘 닫혔는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문득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기침 소리에 결국 현관문을 열고 말았죠. 거기엔 흠뻑 젖은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보자기로 싼 작은 짐을 꼭 쥐고 있었고요. 누구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룻밤만 비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8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젖은 어깨와 간절한 눈빛은 어쩐지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협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은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노숙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거겠죠. 비는 계속 내렸고 영수는 조용히 문을 열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만 있다가요. 그렇게 지아는 백영수의 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아라고 합니다. 한지아. 영수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지아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놓인 거실엔 외로움이 고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풀린 십자수와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여기 따뜻한 차 드세요. 영수가 차를 내밀었고 지아는 두 손으로 잔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만 신세 질게요. 내일이면 꼭 나갈게요. 영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체격, 창백한 얼굴, 눈에 띄는 피로감. 그런데 그 속엔 왠지 모를 맑은 눈빛이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영수의 말투엔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그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던 탓이었죠. 지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알바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월세도 밀리고 짐도 다 압류당했고요. 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 사정을 지나치게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냉장고에 김치도 있으니까. 지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배고팠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감사 인사만 하고 조심스레 몸을 움츠렸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지아가 소파에 누울 때쯤 영수는 담요를 한 장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뭐라도 도울 일은 없을까요? 청소라도. 영수는 괜찮다 했지만 지아는 벌써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이내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찬장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지아는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고장났네요. 도구 상자 있으세요? 영수는 의아해하면서도 오래된 도구 상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아는 능숙하게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나사를 조이며 찬장문을 고쳤습니다. 예전에 인테리어 알바를 좀 했었어요. 지아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어쩐지 형을 닮았거든요. 목공소를 하던 형은 무슨 물건이든 뚝딱 고쳐내던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참, 이불은 저기 옷장 맨 위에 있어요. 소파가 불편하면 바닥에 이부자리 펴고 주무세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해요. 소파면 충분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움직임에 눈을 떴죠. 부엌에선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다. 어제 그 젊은 여성이 일어나셨어요? 지아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영수가 말했지만 속으론 기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줬다는 사실이 참 오래간만이라서요. 제가 신세졌으니까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영수는 지아가 어떻게 이 집 대문 앞까지 오게 됐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식사를 마치고 지아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때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갈 곳은 있어요? 마땅치 않으면 갈 곳 구할 때까지 좀 더 있어도 좋아요. 스스로도 놀란 말이었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겐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가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레 말하곤 했죠.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조금씩 꺼내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지아가 빨래를 개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엄마는 재혼하시면서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셨어요. 영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지아의 목소리엔 슬픔보단 담담함이 묻어났죠. 외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어요.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고 조용한 한숨이 흘렀어요. 그 후론 보호자가 없어져서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됐죠. 다른 가족은 없었나?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수는 그녀 얼굴에서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선 적응이 힘들었어요. 결국 고2 때 자퇴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예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수는 조용히 자신의 삶과 비교해봤어요. 자신은 비록 지금은 외롭지만 젊었을 땐 가족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죠. 하지만 지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혼자서 세상에 내던져졌던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진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렇게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자신은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놓았는데 이 젊은 여성은 그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할아버지는 자녀분들이랑 연락 안 하세요? 지아가 물었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전화나 오면 다행이야.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영수와 지아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영수는 지아가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궁금했지만 남의 사생활 같아서 일부러 말을 걸진 않았죠. 그런데 지아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이 영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안엔 한 채의 집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래된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마당 한쪽엔 커다란 감나무까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림 속 집이 40여 년 전 자신의 형이 살던 집과 똑같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했어요. 그때 지아가 부엌에서 돌아왔고 영수가 자신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자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그렸어요. 이 집 어디서 본 거예요? 영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릴 때 기억에 남아있는 집이에요. 가끔 꿈에도 나오고요. 제가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그림이에요. 영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우리 형님이 살던 집이랑 똑같아요. 영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강원도 춘천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형님이 목공소를 운영하셨거든.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40년도 넘은 낡은 앨범이었죠. 앨범을 펼치자 바랜 사진들이 쏟아졌고 그중 한 장을 꺼내 지아에게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 집이요. 사진 속 집은 지아가 그린 그림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어요. 기와 지붕, 넓은 마당, 감나무까지. 지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님은 참 손재주가 좋은 분이셨어요. 영수가 옛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마을에서 제법 큰 공방을 운영했었고 목공예품이나 가구도 직접 만들어 팔았죠. 지아는 여전히 사진을 바라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